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임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급진적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치유 과정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강력한 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주 열심히 이것들을 수행하면 실제로 자신이 안 밖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가 얼마나 치유 가능한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정서적으로 방치되었던 성인이 경험하는 거의 모든 어려움이 한 가지 특정한 것에서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의 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쌓은 벽입니다. 그 벽은 실제로 당신이 어렸을 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정에 대한 관용이 거의 없었던 어린 시절 집에서 당신을 보호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감정을 차단하고 벽 반대편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내가 부모님을 감정적인 것들로 괴롭히지도 않았죠.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은 더 이상 그 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직장에서 매일 가져야 할 에너지와 동기부여와 방향성 등에서의 연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인생의 가장 놀라운 자원 중 하나이며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감정은 몸에서 뇌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느낌은 몸에서 느끼는 육체적 경험이며 당신이 알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 경험을 느끼고 그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 고민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뇌와 신체 사이의 연결이고 당신의 두뇌를 당신의 신체적인 느낌 경험에 추가함으로써 당신은 이 내부 자원인 당신의 감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나 몸속의 죄책감을 느끼고 뇌가 이를 알아차리고 생각하면 무언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고 몸의 불안감을 느끼고 뇌가 이를 알아차린다면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좌절감은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을 바꾸고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처는 누군가 당신에게 잘못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불안감은 기본적으로 무언가가 분리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감정은 인생의 놀라운 자원으로 실제로 당신이 성취감이 없거나 길을 잃거나 자신과 단절된 느낌을 주고 혼자이거나 공허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쉽게 압도되거나 갈등을 피하거나 배우자와 멀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며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몸과 두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하고 설령 끊어졌더라도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의 감정 세계와 다시 연결하고 당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에너지, 동기부여, 방향 안내, 나를 아는 지식, 내가 원하는 것을 아는 능력, 내면과의 연결, 진실되고 실제적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정서적 건강에 대한 설명이며 인간의 생존뿐만 아니라 삶의 번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치유를 위한 큰 도약을 시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고 이러한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자라고 있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생각과 고민들이 당신이 성장한 방식이라면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에 대해 배우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고민했고 느꼈을 것의 검증을 받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감정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당신의 두뇌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정서적 방치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의 예이지만 난 항상 내 인생에서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건 나에게 빠진 부분일 수도 있겠네. 그런데 내가 단계적으로 배울 것이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정서적 방치에 대해 배우는 방법은 정서적 방치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떠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느낄 수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실제로 정서적 방치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을 통해 어릴 적 정서적 방치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은 감정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나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암묵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때때로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 부담스러운 것, 귀찮은 일, 심지어 주의를 기울일 가치도 없는 것.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대했다면 어쩌면 지금은 감정과의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도 팔에 있는 흉터처럼 작은 상처가 있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감정도 흉터처럼 별일 아닌 듯이 넘어가서 당신이 그 감정을, 흉터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종의 벽 반대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감정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그것이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려줄 수도 있고, 당신이 느끼고 있는 특정 감정이 당신에게 긍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호기심이 있고 대신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세상 전체를 바꿀 만한 것입니다. 마치 요술 지팡이로 마법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죠. 이제 모든 것이 모퉁이를 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종의 치유일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단순한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강력합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해보세요. 함께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주의를 내면으로 돌리세요. 가능하다면 눈을 감으면 좋겠습니다. 운전하고 있을 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온갖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좋습니다. 당신이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때 당신의 주의를 내면으로 돌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몸에 집중하세요. 대부분의 감정은 배, 가슴에서 일어납니다. 때로는 목에서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면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모든 방해 요소를 마음에서 멀리 두십시오. 몸 안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나는 무엇을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지금 당장 느끼는 감정이 흥미로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감정에 집중하려고 하면 아무 이것도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감정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간의 감정적 호기심을 표현한다고 해도 여전히 감정의 벽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벽 전체를 허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는 시간들은 내 감정의 벽에서 작은 벽돌을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운동을 하면서 나는 아무 느낌 없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뭔가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고 몇 시간 후에 다시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하루에 3번 정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할 수 없었더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번만 해도 괜찮습니다. 처음 시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땐 일주일에 1번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할 때마다 벽돌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벽돌을 빼내는 과정을 충분히 오랫동안 반복하면 그때는 감정이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뇌와 신체 사이의 연결이 재구축되어 그 벽이 감정과 뇌와의 연결을 더 이상 막히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올 놀라운 과정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도왔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단 희미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감정의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감정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감정뿐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고 왜 느끼는 것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를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과는 어긋나기 때문에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 배운 부정적인 메시지에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죠.